네, 김한길 의원 그리고 정대철 고문이 만났습니다. 탈당을 준비하는 모임이었는데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손님이 누굴까요? 그리고요, 소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인데 소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봤는데 그것도 국회 카메라에 잡혔다네요. 관련된 정치권 얘기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길진균 기자, 동아일보에서 야당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네. 자, 이제 식사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한길 그리고 정대철 이 둘이 만나는 자리에 어떤 손님이 꼈던 겁니까? 예, 어저께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네. 한 내용인데요. 정대철 고문과 김한길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네. 정대철 고문은 일찍부터 탈당을 해야 된다라고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고, 네. 김한길 의원 역시 아직까지는 탈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탈당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박원순 시장은 탈당파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많은 인사들이 지금 총선을 네.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혀 탈당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아마 추측컨대 네. 워낙 이 야권의 재편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박원순 시장이 김한길 의원이나 정대철 고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간 거 아니었나. 아니면 어쩌면 그걸 만류하려고 갔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문한방 연대를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부터 통합을 얘기했던 네. 인사였기 때문에요. 탈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갔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기 선대위,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를 좀 걷어내리고 선대위 체제를 빨리 가서 어쨌건 친노에 대한 얘기를 뺀 채 선거를 치러보자 하는 것 때문에 요구가 많았었는데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주류 네. 측에서는 줄곧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조기 선대위를 빨리 구성하자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도 수용의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로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 네. 선거의 어떤 시스템을 다 구축한 이후에 나가겠다. 그 시기가 이제 저희는 1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순이나 말. 이제 비주류 측에서는 공천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친노들이 장악한 친노에서 만든 시스템대로 다 작동이 시작된 뒤에 그 이후에 나가면 뭐하냐. 지금 당장 나가라. 이러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노가 틀을 다 짠 다음에 떠나게 되면 결국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점.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왜 누구는 가산점 준다, 20% 준다, 10% 준다 하면서 친박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 유리한 국면이라는 해석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야권에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표 네. 측은 공천에 있어서 대표의 입김이라든지 영향은 전혀 없다.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주류 측에서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비주류 측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제외하고 다시 공천룰을 짜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휴대전화 보면요. 전병헌이란 이름이 보입니다. 최고위원이죠. 그리고 2015년 9월 12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석 달 반쯤 전에 온 문자인데 발신인이 김현철 씨입니다. YS의 아들인데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도 뉴스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내용 자체가 좀 약간 놀랐습니다. 일단은 서두에는 김현철 전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이 이제 문재인 대표 쪽의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큰 도움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내비치고요. 그 네. 다음 내용이 좀 굉장히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는데 문 대표님과 정치 노선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네. 또한 문 대표님과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김현철 전 부소장이 이제 직접 보낸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전병헌 의원이죠. 동작갑 지역구에 있는 그런 네. 의원인데 여기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가 이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를 이제 지역구로 하는 그 의원인데 전병헌 의원이 받아서 문재인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소장이 전병헌 의원한테 보냈고 전병헌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 얘기죠. 네, 이게 국회 본회의장에서보다 딱 사진이 찍힌 거잖아요. 네, 심지어 그 시기도 사실은 네. 9월 달인데요. 이제 네. 와서 갑자기 수개월 전에 그 문자를 글쎄 일부러 누구에게 공개하듯이 본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그때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현철 씨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정말로 불출마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 측에서 같이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국회에서 휴대전 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봉변당했잖아요. 최근에 어떤 의원은 자신의 친조카 청탁 문자 보내다가 봉변을 당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 결국 문재인 대표 또 했는데 혹시 일부러 지키는 건 아니겠죠? 저것은 저는 봉변 케이스보다는 네. 의도된 노출이라고 봅니다. 아, 진짜로요? 예, 예. 우리 얼마 전에 그 김무성 대표, 네. 그 유명한 그 KY 라인 수첩, 네. 그래가지고 KY 라인이 그 배우다고 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네. 하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해서 사실은 나중에 청와대 행정관이 날아갔죠. KY 라인이라는 게 결국 김무성, 유승민 예. 두 정치인이 예. 청와대에 반대되는 당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를 네. 의도적으로 사실은 노출시킨 것으로 뭐 거의 이제 다 드러났는데, 정설처럼 돼버려요. 정설처럼 돼 있는데 네. 저것을 뻔히 지금 사진 기자들 찍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그 문 대표가 네. 새삼스럽게 이것을 왜 노출시켰을까? 네. 그것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빠져나가고 또 많은 그 비주류들이 탈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자,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도 네. 부산 경남에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갖고 있는 YS계의 적통을 갖고 있는, 그래서 YS 아들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네. 이렇게 나와 함께 노선을 같이 하고 직접 상의하고 싶다라고 해온 정도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결국 민주주의에 적통이 있는 당이고 네. 여기가 누가 뭐래도 제일 야당이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라는 이것을 지금 정치적인 청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저것이 효과가 있을까는 네. 좀 의문입니다. 자, 객진 기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갈라쓴 다음에 이제 영입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울산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 한 분 영입했고요. 그 다음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영입했고, 뭐 뚜렷하게 이 사람이 문재인 대표가 정치를 같이 하는구나라고 새로 영입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친노 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죠. 뭐 우연히 네. 노출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재 영입이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박성원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김현철 소장은 지금 과거의 김현철 소장이 아니라 얼마 전에 YS 아버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 통합의 아이콘으로 예전보다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김현철 전 소장을 영입하게 되면 네.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일단 호남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난 부산 정권이라고 했던 그 생각 때문에 역시 부산을 중심으로 한 YS의 아들을 영입하는 것 자체가 호남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어쨌건 오늘 마지막 날인데 국회 사상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오늘 아주 빠른 일사천리 법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오늘 아침 정의학 국회의장 모습 보시면서 오늘의 한 해 그리고 오늘의 국회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내가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쯤 아무도 몰래 조찬이라도 하면서 비공개로 마지막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아니 하려고 전화를 했지. 근데 거절당했다며. 그래서 지금 오늘 밤 0시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오늘 0시를 기해서 선관위에 제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 마지막 일처리 때문에 만나자 그러는데 여야 대표가 거절을 했어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또 만났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네. 정의화 의장이 셋이 모여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역시 네. 여야의 의견이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또 무산이 됐습니다. 성과 없이 끝났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난 거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어쨌건 어제 우리 몰래 이제 어떻게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자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는 말을 국회의장이 기자들한테 직접 카메라 앞에서 얘기했다. 이것도 참 웃지 못할 일인 것 같네요. 그만큼 열심히 의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국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있는 거죠. 법안 수도 없이 처리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에 한 300여 건 가까이 네. 지금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비미쟁점 법안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해 2015년 19대 국회의 마지막 해인데 결국 이렇게 마지막 날을 보내군요. 많은 분들이 이럴 줄 알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